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포트를 재구성을 해서 주도주를 잡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주도주에 편성할 테다. 자, 지금 주도주는 뭐예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2017년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IT, 그리고 대장주는 OLED, 장비주, 부품주.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OLED 부품 섹터죠. 중소형 섹터란 말이에요. IT가 주도를 하니까 OLED 부품, 자, 대장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였어요? 삼성 SDI, 그리고 2차 전지 주도주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얘네들이 주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따라서 움직였던 게 2차 전지, 중소형주. 이게 대장주고 이게 주도주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냐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자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주, 그러니까 대장주, 대장주를 좀 이제 위주로 이제 포트에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점이고, 대장주는 마이너스 50%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마이너스 30%까지 열어놔야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 대장주, 미래 주도주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이제 5G하고 자동차 섹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18년 주도주는 통신 섹터의 확률이 높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까? 이제 내가 했던 이 분석이 맞다면은 이 통신 섹터에서 큰 수익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이게 만약에 주도주가 되고 대장주가 된다 그러면 여기 편승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잠깐 뭐 10% 먹고 팔고 5% 먹고 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보유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그게 내가 수익으로 딱 가져왔을 때 그 부분 딱 까놓고 우리 회원들이랑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유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 하겠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망도 하고 내 예상은 이렇다. 물론 전망이라는 거는 항상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았을 때 내 예상이 맞았고 그대로 이제 시장이 흘러간다 그랬을 때 절대 수익률은 엄청나게 차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부터 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각각 10%씩은 음봉 때마다 천천히 채워서 연말 배당을 받고, 자, 통신 섹터, 통신 3사는 5G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통신 섹터는 연말에도 이제 배당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채워가기가.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할 때 딱 집어넣기가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이고 외국인도 지분을 거의 뭐 풀로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통신 3사는 다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배팅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사지 못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운수장비 서비스 업종, 그리고 제가 음식료 섹터로 제가 순환매가 돌 거라고 그랬죠. 이제 시작되고 있죠, 음식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수 섹터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 되고 있어. 근데 운수장비는 뭐예요? 자동차 뭐 이런 쪽. 이런 쪽은 외국인이 지분이 그렇게 뭐 풀비중까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고, 통신 섹터는 더 이상 사지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항상 외국인들 뭐 보면 순매수 추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뭐 풀비중을 거의 다 채워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자, 2018년도부터 이제 자동차 섹터가 또 움직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럼 이제 이렇게 나랑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5% 10% 채우자 이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뭐 게임, 보험, 증권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에너지까지. 자, 이 정도에 주목을 해라. 에너지 섹터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봐야 된다고.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서 무슨 뭐 정유 섹터를 봐야 되고 화학 섹터를 봐야 되고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게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이미 선반영해갖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유 섹터는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는 뭐 2차 전지 그쪽이랑도 엮이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럼 지금 들어가봐야 먹을 거,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언급했던 이 섹터들은 앞으로 굉장히 위로 갈 그 폭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보다 수익 부분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봐야 된다는 거.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 제가 11월 달에 이제 대장으로 추천했던 게 이제 OCI예요. 그쵸? 이때 OCI가 이제 74,000원대. 지금 이제 뭐 12만원, 13만원 가까이 가고 있죠. 이제 15만원 가면 이때 담아서 지금까지 장기 보유한다면 이것도 100% 나왔잖아. 근데 이것만 그렇게 갔어요? 웅진에너지. 굉장히 많이 갔죠. 이건 몇백 프로 갔죠. 이게 대장주고 이게 신재생에너지, 이게 주도주란 말이에요.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어요? 풍력이 있겠죠. 풍력도 2020년도까지는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섹터 중에서도 지금 완전히 바닥에 있어요. 풍력 섹터도, 풍력 종목들도, 풍력 관련주들도 지금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담아가라고 지금. 이제 그거 종목 찾는 거는 내가 그것까지는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될 거고. 바이오나 화장품 섹터는 고평가니까 제가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버리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들 지금 떠드는 게 바이오하고 화장품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떠드는 거. 자,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IT만 떠들었죠. 2차 전지만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가 뭐 오늘이야 이제 반등을 크게 나왔지만 이 반등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뭐 추세 전환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관점은 변함없고요. 자, 그러면 잘 찾으면 바이오나 화장품 섹터에서도 움직일 종목들이 보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얘네들 중에서 크게 갈 것들은 얼마나 될까를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얘네들도 관심을 가지려면 올해 초부터 관심을 가졌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워낙 고평가 영역이라 저평가 섹터 종목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예 버리는 편이 더 나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초보다, 그리고 분석에 내가 자신이 없다 하면 확실한 쪽에 배팅을 해서 수익을 확대해보자는 거죠. 지금 SK텔레콤, LG플러스, KT는 벌써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묶였죠. 그래서 못 움직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통신료 인하라든가 뭐 이런저런 정부 대책들, 뭐 가게 지금 뭐 내수 섹터 보면 음식료 섹터들도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를 못 올리게 하잖아요, 나라에서. 왜? 서민 경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 라면 값이고 뭐고 뭐 물가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지 못하게끔 묶어두고 있는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내수주들도 다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통신 3사는 독점이에요, 독점.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이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SK텔레콤, LG플러스, KT가. 근데 이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미 IT를 따라갔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모멘텀 측면으로 보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자. 바닥에 있는 건 이제 KT가 바닥에 있는 거고, LG플러스는 이제 뭐 역사적 고점 돌파해놨고, SK텔레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2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는 거는 초보만 할 게 아니고 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력 있는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은 분배를 잘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섞고 뭐하고 해서 절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다 하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해서 차곡차곡 사서 모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악재는 끝났고 이제 호재만 들려올 섹터. 이제 자동차는 뭐 더 이상 악재가 뭐 있겠어요. FTA? 이제 이미 주가에 선반영 다 돼가지고 CR이 맥히지 않는다고. 사드 악재? 지금 이제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뭐 이제 뭐
지금 뭐 한중 정상회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뭐 이야기 한다 그러고,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뭐 FTA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많이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타격이 작게 다가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미리 땡겨가지고 굉장히 큰 악재로 잡아가지고 악재를 반영을 했었는데, 리스크가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섹터는 둘 다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자동차. 사드, 한미 FTA. 그리고 또 모멘텀이 중동, 동남아. 이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쪽 시장에서도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동차 수요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모멘텀밖에 안 남아요. 뭐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거고, IT도 하드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는 OLED.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조업. OLED, 뭐 3D 랜드. 이쪽 제조업들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고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간다 그래도 이제 갈 폭이 많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IT 소프트웨어 보자 이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뭐냐? 뭐 만드는 거, 뭐가 있을까? 보안. 제가 보면 의료정밀 무슨 뭐 그거 하는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유통. 소프트웨어. 이제 IT 이거 뭐 이제 유통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랑 토탈 해갖고 자율주행 뭐 이런 쪽 이런 쪽의 기업들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쪽의 기업들이 이제 크게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을 보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멘텀, 기술적인 파동,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잘 버무려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차트 하나만 보고 그림 맞추기만 해가지고는 말 그대로 단타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타를 해가지고는 복리 수익이 불가능하다. 자, 복리 수익이 뭐냐? 100% 이상 수익권부터 100% 딱 올라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샀는데 5,000원짜리가 1만원 됐어. 자, 1만원에서 25% 오르면 12,500원이죠. 그럼 내 매수가가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에서 25%만 오르면 50%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1000% 올라가면 그게 1000%가 수익으로 다 따박따박 찍혀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복리를 먹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2년 만에도 나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려면 몇백 프로 이렇게 수익률이 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평가 구간에 있어야죠. 고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뭐 300%, 500%, 1000%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끌어서 땡겨갖고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버블이 껴가지고 거기서 버블이 얹어주고 해가지고 신라젠 같은 경우가 그렇게 폭등을 한 거고, 그거는 이제 가치 측면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밥만 먹고 떠드는 가치 투자. 기업 가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바이오는 기업 가치가 판단을 하기가 불확실하고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그래도 굉장히 계좌 비중에서 작은 비중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답은 나온 거고. 자, SK텔레콤을 보자 이거예요. 배당을 4%를 줘요. 연말 배당 한 4% 정도 준다고 봤을 때 이제 이 종목도 바닥을 보면 지금 2017년이니까 16, 15, 14, 13, 12 2012년도에 바닥을 찍었어요. 2012년도에 바닥을 찍고, 이게 일봉 차트라고 보자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 자, 고점 구간에 여기를 돌파를 해내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29만원이 29만원. 지금 이제 한 23만원 구간대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한 20, 30% 올라가면은, 이 고점 구간이죠. 여기만 돌파해놓으면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50만원까지. 그리고 이제 48만원, 50만원 가면, 이제 50만원 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슈팅이, 잠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눌리겠죠. 어디까지 눌린다? 30만원 밑에까지. 지금 29만원까지 밀린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이제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G에 대한 모멘텀으로 먼저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는 5G 모멘텀을 여기까지 치고 올렸다가 이제 고평가 구간이 해소되면서 빠져. 그리고 이제 실적을 동반해서 다시 이제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게 자 주가의 파동이다. 그런 파동을 이해를 했으면 이 자리에서는 그럼 맥시멈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어딜까 봤을 때 이 저평가 구간이 최대한 확대되고 해봐야 이 구간까지 빠질 거라는 거야. 17만원 18만원까지. 그럼 지금 주가에서 18만원까지 빠지면 거의 한 30%에서 40% 구간이 빠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가치 측면으로는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멘텀도 살아있고 빠지기가 어려워. 여기서 빠지려면은 북한과의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시발점이 된다든가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터진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갑자기 뭐 한순간에 뭐 한두 달 만에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뭐 100만 명 나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여기까지 무너지겠죠. 그런 확률은 20% 미만이다. 위로 갈 폭이 훨씬 크고 무너질 확률 무너져서 이제 예를 들어 하락은 30%고 상승은 100%야. 그렇게 봤을 때 이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확률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확률이 상승할 확률이 80%고 밑으로 빠질 확률이 20%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확률적인 이점을 가지고 절대 수익률이 큰 그런 대장들, 그런 내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의 비중을 나눠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적으로 내가 이겨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래도 SK텔레콤이 망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격은 회복을 하죠. 이 회복은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북한이랑 전쟁 날 것 같아가지고 시장이 붕괴가 됐는데 전쟁이 안 나버리면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 전쟁이 막상 났다 그래도 김정은 죽어버리면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가치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통신 섹터는 지금 이제 맞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거는 수익을 얼마를 내느냐가 문제인 거지 수익을 못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의 통신 섹터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보세요. 통신 섹터가 몇 년을 쉬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한 15년, 17년을 바닥에서만 기었던 이유가 뭘까? 통신 섹터가 모멘텀이 없었던 거예요. 배당은 매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여기서 성장성이 없는 거야. 이만큼씩만 맨날 벌어. 그러니까 위로 가지도 못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만 맴돌면서 배당을 계속 줬다고요. 이 배당만 쌓아놔도 얼마나 될까? 17년, 18년 동안 이 바닥에 있는 동안에만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배당으로 원금 이상 나왔다고. 이 배당을 계속 더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배당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투자, 투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모멘텀을 따라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다. 자, 증권 보험 섹터 전략. 저는 이제 대장주가 뭐 5G, 자동차 이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지수가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는 3,000 이상 갈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코스피는 3,000에서 4,000 얘기했어요. 저는 2,000포인트 때부터 뭐 2,300, 2,400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다고. 2,000포인트, 2,200포인트 때부터 컴퓨터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얘기한 적이 없어요. 2,400, 2,500포인트는. 거기는 이제 당연히 가는 거고, 그때부터 저는 3,000포인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버블이 끼면 4,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3,000포인트에서 무너질지 4,000포인트에서 무너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코스닥은 1,000포인트, 1,500포인트 갈 거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이 70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 안 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25%예요. 최소 금리가 인플레 따라서 한 4%, 5% 구간대는 가야 이제 버블을 걱정해야 될 때죠. 경제 위기. 이런 거를 이제 걱정을 이제 해야 되는 구간이지. IMF 때는 기준금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20%씩 줬다 그래요, 금리를. 정확한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모르겠으니까 정확한 수준은 모르겠고, 2007년도 8년도에도 뭐 7% 8%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금리는 얼마였겠어? 기준금리가 7% 8%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1.25%잖아 2007년도가 불과 10년 전이에요. 제가 뭐 20살 초반때 20살 초반때라고. 근데 그때도 나는 경제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이 없었지, 금리 같은 거는. 근데 이제는 딱 보면은 지금 얼마나 좋은 때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경제가 살아나냐 생각해보면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다 갖다 쓰면 돈 조금만 벌면
이 금리는 이자 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3% 4%에 갖다 빌려 쓰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 20%만 돈을 벌어낼 수만 있다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근데 금리가 4% 5%가 되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1% 1.25%대 이게 뭐 돈을 예를 들어 싸게 빌릴 수 있는 금리가 뭐 3% 4%대라 그러면 4% 5%대는 싸게 빌려봐야 10% 15%거 아니에요. 돈을 빌릴 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돈이 안 돌아. 유동성이 죽어버린다고. 유동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제 경기 불황으로 가는 거지. 이제 금리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뭐 채권 쪽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동을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에 뭐 외국인 자본이 빠지는 이거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주식시장은 따라서 올라갑니다. 여태까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올라가서 자산을 계속 축소시키는 과정을 거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산을 축소시키는데 자산을 축소시킨다고 바로 반응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두고 좀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기회를 지금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수가 크게 간다고 봤을 때 그런 전제 하에 증권 섹터는 괜찮다는 거죠. 그 전에는 한 5개월 전, 4개월 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자리가. 뭐 한 6개월 전 이때는 자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때 전부 뭐 증권 할 때 저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 봐도 된다. 왜? 지수는 올라가는데 증권주는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 섹터들은 이제 실적 같은 부분이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에도 계속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서 증권 섹터들은 예를 들어서 그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뗐을 거고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됐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지. 근데 증권 섹터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럼 증권 섹터도 1, 200%는 그냥 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수가 3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그럼 지수포가 3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점이 어딘지는 이제 예를 들어 제일 높은 자리일 테니까 어딘지 잡아낼 수가 없잖아. 그럼 지수 포인트가 3000포인트 이상이다. 그럼 리스크 관리를 딱 해야 되니까 70% 이상 매도를 딱 때리는 거야. 더 가든지 말든지. 나머지만 갖고 보유를 하고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관점이 가능한 거고.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2년 3년 중기 관점으로 100% 수익 구간의 절반, 나머지는 그냥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자.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제 보험 쪽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리고 게임 섹터는 내년 연말까지 시한부로 보고 있다. 왜냐면은 이제 모바일에 대한 그 지금 모멘텀이 있죠.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거는 언제쯤 입혀질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 불확실한 거니까 이건 나중 얘기고. 그러면 모바일 게임이 들어가서 실적이 굉장히 터질 거란 말이에요. 왜? PC보다는 시장이 더 커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런데 기존에 이제 대작을 갖고 있는 이제 게임사들이 그 대작을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하는 게 지금 붐처럼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섹터가 주목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멘텀을 따져볼 때. 그러면 이제 모바일 게임이 이제 런칭을 하고 모바일 게임은 1년, 2년 지나면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요.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또 게임 섹터는 저밸류를 받는 섹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평가 구간에 그렇게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뭐 PBR이 뭐 2, 뭐 3, 좀 작은 기업들은 뭐 PBR이 4, 5 뭐 이 정도까지 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구간이 이제 뭐 PBR이 6 이상, 그리고 뭐 이제 작은 기업들은 PBR 뭐 10 이상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절대 고평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 시점만 남았다는 거지. 그럼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내년 연말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절대 수익률이 많이 나올 거니까. 전자결제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섹터는 2030년까지 장기 보유해도 된다. 수익을 최대한 챙겨놓고 이제 뭐 한 1, 2년 눌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왜? 자율주행차가 2021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그 업황은 한 10년 정도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차로 다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되고 그게 보급이 되고 그 수요가 그렇게 많다가 수요가 줄어드는 시점까지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슨 뭐 자동차 얘기하면은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뭐 공유경제 해가지고 차를 빌려주고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자동차 뭐 완성차 업체 뭐 이게 악재다,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땐 다 뻘소리지 않나.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겠죠. 자동차 회사들이 바보야? 완성차 업체들이 이쪽으로 사업을 확대를 할 거 아니야. 도라이도 아니고. 지금 뭐 전기차 나온다니까. 삼성전자, LG전자가 2차 전지를 개발하는 거 봐봐요. 이쪽 시장이 크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뭐 IT 부분에 있는 쪽이 IT를 이제 자동차에 입히니까 IT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통사업이야. 차 빌려주고 렌탈 사업 아니에요. 차가 이제 사람 없이 가니까 택시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자동차가 그냥 리모컨으로 띡띡 어디 가자. 내비게이션만 찍어주면 지가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택시처럼 이제 불러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뭐 주차도 깝깝하고, 차를 지금 내가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필요한 시간에 딱 도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하면. 그럼 이 공유경제 이쪽 부분을 우리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을 기업에서 생각하지 못하겠냐고. 기업이 그렇게 멍청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부분에서 이제 독점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성차 업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굳이 산다는 사람 있으면 팔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버스 회사나 뭐 이런 데처럼 자기들이 직접 하겠지. 내가 차 만들어서 내가 유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서 벌고 유통해서 벌고. 지금은 왜 하지 않을까요? 막 딜러 같은 거 왜 하지 않을까? 중고차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왜 하지 않을까?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데가. 자동차만 만들어 팔아도 잘 팔리는데 뭐 하려고 그런 것까지 하냐고, 귀찮게. 수익이 그쪽이 더 큰데. 근데 이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계속 자동차를 원하는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공급량이 줄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완전 미래, 아주 멀리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지금 꺼내서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때까지는 날아간다는 거 아니야. 이거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입혀지기 전까지는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기아차, 현대차를 기준으로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유지된다 그러면 차분히 천천히 모아보자.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자리가 진바닥이라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자리가 진바닥이 아니라 그러면 진바닥을 잡고 가겠죠. 그 구간은 이제 어디가 바닥이 잡힐지 모르지만 바닥에 거의 근접한 구간까지 왔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3분기 실적 안 좋은 것도 이미 다 예상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바이오 화장품 섹터는 동섹터 중에 중소형 위주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에 계좌 자본 5%만 미만으로 이제 투자를 하자. 비중이 너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많이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이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판단에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포트를 재구성을 해서 앞으로 2년, 10년을 보고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점을 한번 놓치면 2년 후에도 IT 우리가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또 쳐다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주식들을 2년 후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수익을 덜어서 끝에 또 바닥에 있는 것들을 사 모으면 돼. 항상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투자는 자본을 돌리는 건데 자본을 너무 빠르게 돌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단기 매매가 되겠죠. 주식으로 따지면. 땅이라 그래갖고 전매라 그러잖아요. 집이라 그래서 사자마자 거기다 붙여서 팔고 이래봐야 몇 푼 먹어요. 아파트 뭐 사서 딱 이제 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 사서 집을 레버리지잖아. 레버리지. 예를 들어서 부채를 70% 줬어. 내 돈 30% 들어왔다고. 집값 따블라. 집값 따블라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인데 3천만 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집값이 따블라. 2억에 팔았어. 빚 갚고 7천만 원 갚고 1억 3천. 자, 내거 원금 빼면 300% 벌었잖아. 부동산 투자는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대박인 건데 그만큼 리스크가 되게 크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땅 투자가 아닌 이제 뭐 집에 대한 투자는 이거 부채를 주고 집 사는 건 저는 미친 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없으니까 많이 망하겠죠. 서민들은 많이 죽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도 과거처럼 IMF 때나 뭐 이런 때처럼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한번 무너지면. 누가 일을 시켜줘야 일어서지. 노숙자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왜? 빚을 갚으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도망가야지. 인간은 굉장히 간사한 동물이라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잘 지켜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게 참 한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올해 초부터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했고, 이제 작년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영상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슬슬 잡혀가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빠르면 몇 개월 후부터,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되면은 이제 뭐 한 1, 2년 뒤부터, 제가 이제 뭐 수익 자랑을 겁나 할 거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과 내가 벌었던 수익 자랑들을 이제 겁나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때 와, 쟤 말이 맞구나. 우리 톡톡이 말이 맞구나. 나도 그때 안 했을 때 그렇게 투자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 후회해봐야 이제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해보란 말.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섹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잘 시작하면 돼요. 제 영상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기준을 잡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책 몇 권 보면 끝나요. 우리가 무슨 뭐 사법고시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과정도 안 된다고. 우리가 산수 있잖아, 산수. 더하기 빼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차트 보는 법, 무슨 뭐 이평선이 어쩌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유치원생들이 하는 공부들보다 떨어진다고, 질이. 그 정도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노동을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면 돼요. 그럼 이제 주식 투자하고 뭐고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공부는 하는 거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까? 지금 상황은 어떻고, 과거의 데이터를 대입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부분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았을 때는 부가가치를 굉장히 키울 수가 있고, 틀린다 그래도 손실 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보면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검증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다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근데 내가 무언가 비전을 꿈꾸고 무언가를 원한다면은 경제 공부라는 건 필수적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는 영상이 좀 많이 짧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금요일인데 마지막이죠. 이번 주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도 이제 마무리 잘들 하시고, 11월 달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계좌 수익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계속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 내년 2월 달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수랑은 지금은 이제 상관없는 장세예요. 지수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폭락만 없으면, 계속 수익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들 많이들 내시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은 저와 함께 제 채널에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해보는 걸로,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할게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은 꼭 좀 해주자. 우리 톡톡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튜브가 좀 확대되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좀 유튜브 해갖고 수익도 좀 잡히고 해야 카메라도 좋은 거 사고, 직원도 좀 구해갖고 편집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컨텐츠를,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누가 도움을 줘야 돼?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줘야 그게 가능한 거지. 안 되면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먹고 살만해지면, 이런 부분은 다 유료화로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수익이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이쪽으로 이제 수익 측면으로 내가 다가서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는 사실 돈 벌기 힘들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들을 자꾸 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낚시도 하고. 근데 내가 바라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내 기준을 잡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는 거니까,
또 이제 또 잡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고, 내일장도, 수익 때 많이 내시고, 이번 주도 그렇게 잘 마무리 하세요. 자, 토요일 날은 생방이 있습니다. 요즘은 평일 날은 내일까지 생방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부터는 좀 생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